자, 104페이지. 자, 물질의 전기적 성질 얘를 좀 배울 건데, 자, 얘는 주된 내용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야. 자,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가 장난 아니지, 지금. 그치? 자,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반도체에 대해서 잘 배워놓으면 좋은 거야. 자, 일단 얘는 원자의 구조와 설명을 하는데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원자는 뭐가 있고? 원자 핵이 있고, 주변을 도는 뭐가 있다? 전자가 있다. 자, 원자는 왜 중성이야? 원자 핵의 양성자 숫자와 주변을 도는 전자 수가 같아서 중성자 숫자 아니라고 했었지, 그치? 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같기 때문에 원자는 중성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양성자 숫자하고 전자 숫자가 같은 거고, 자, 원자 핵은 양성자 때문에 플러스를 띄고 있고, 주변에 있는 전자는 마이너스야. 그러면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 무슨 힘이 작용한다고? 무슨 힘이 작용한다고? 전기력이 작용을 해. 근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기 때문에 인력이야, 청력이야? 인력. 잡아 끄는 힘이 작용을 한다는 거. 그래도 온도가 높으면 전자가 묶일 수가 없어.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묶였다. 기억나지? 자, 그래서 이렇게 원자 핵에 묶여서 돌아다니지 못하는 이 전자를 뭐라 불러? 뭐라 불러? 속박된 전자. 뭐라 부른다고? 속박된 전자. 거기에 비해서 자유롭게 좀 다닐 수 있는 자유전자라는 애들이 있어. 자, 이 자유전자는 자, 금속의 존재를 하는 건데 어떤 애들이 자유전자가 되느냐? 자, 여기 봐봐. 자, 금속을 보면 자, 이렇게 전자 껍질이 있어. 전자 껍질의 바깥에 있는 전자를 뭐라 부른다고? 원자가 전자. 뭐라 부른다고? 원자가 전자. 자, 이 원자가 전자가 자, 한두 개인 애들을 우리가 금속이라 불러준단 말이야. 가장 바깥 껍질에 한두 개 정도 되는 애들은 원자 핵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 약간 묶여있긴 해도 약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밖으로도 다닐 수 있고 이 내부에서도 원자하고 상관없이 계속 돌아갈 수가 있단 말이야. 자, 맨 밑에 그림 봐봐. 자, 도체하고 부도체 그림 나와 있지? 자, 부도체는 원자 핵에 딱 묶여서 이 전자들이 돌아다닐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도체는 묶인 속박된 전자도 있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뭐도 있다? 자유전자도 있다. 그림 보여 안 보여? 어디니? 맨 밑에 보이지? 일부 자유전자가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이 원자가 전자가 한두 개인 경우인 금속의 경우에 뭐가 존재한다? 자유전자가 존재하게 된다. 됐죠? 자, 거기에 따라서 자, 우리가 도체, 부도체, 반도체 이런 애들을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도체라는 것은 고체일 때 전류가 통하는 물질이야. 자, 고체일 때를 얘기하는 거, 고체. 자, 얘네들은 다 고체 상태를 얘기한다. 자, 고체일 때 전류가 흐르려면 전기 저항이 자, 저항의 기호가 R이야. 저항이 작아야 돼, 커야 돼? 작아야 돼. 그래서 전류가 통하는 물질. 자, 부도체는 전기 저항이 커서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흐르는 물체. 자, 반도체는 저항이 중간 정도야. 그러면 전류가 통해 안 통해? 자, 얘는 전류가 통하고 얘는 전류가 안 통해. 얘는 중간이 뭐냐? 통하는 거냐 안 통하는 거냐? 통하면 도체인데 안 통하면 부도체고. 반도체는 원래 안 통하는데 어떤 조건의 변화가 생기면 바로 통할 수 있게 변화될 수 있는 게 뭐다? 반도체야. 자, 다시. 자,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 자, 이게 온도. 자, 이게 저항이야. R이 뭐라고 기호가? 저항. 자, 저항이 작은 애가 도체야. 금속. 저항이 큰 애들이 뭐야? 부도체야. 저항이 중간인 애들이 뭐라고? 반도체야. 자, 저항이 중간인 이 반도체는 봐봐.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감소해서 전류가 통할 수가 있는 거야. 온도가 낮을 때는 저항이 크니까 전류가 통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온도를 높여버리면 저항이 통해지는 거야. 근데 부도체는 아무리 온도를 높여도 통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래서 이 반도체라는 건 특정 온도.
그러니까 뭐 열을 가한다든가 빛을 가한다든가 압력을 가한다든가 뭔가 변화를 줬을 때 전류가 통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뭐라 부른다? 반도체라 불러준다. 자, 그러면 이 반도체 얘는 자, 우리가 그 주기율표 배웠잖아. 자, 주기율표에서 이 계단 기억나지? 자, 누구하고 누구 사이? 고소하고 알루미늄 사이 계단 했을 때 이 계단 주변 애들이 누구였어? 중금속. 계단 주변 애들이 누구라고? 중금속. 그 중금속에 대표적으로 누가 있다고? 자, 규소와 저만. 이 중금속이 바로 반도체가 되는 거야. 자, 뭐하고 뭐라고? 규소와 저만. 얘가 대표적으로 반도체의 주성분이 된다. 중금속. 됐나요? 자, 도체는 대부분의 금속이 다 도체잖아. 자, 부도체는 뭐야? 비금속이 부도체잖아. 그쵸? 자, 그래서 이 도체는 뭐가 많아서 자연전자의 숫자가 많아서 얘는 없거나 거의 없어서. 오케이? 그래서 부도체가 된다. 자, 여기까지 내용 됐고 나머지는 뭐 사용 용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옆에 사이즈 잠깐만 봐봐. 전기 전도성하고 전기 전도도가 있어. 거기 줄 쳐봐. 자, 전기 전도성하고 전기 전도도랑 비슷한 말이지만 약간 틀리긴 한데 여기서는 크게 구별은 안 하면 돼. 자, 둘 다 전기가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그 차이를 이야기를 한다.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뭐가 나왔어 지금? 자, 반도체가 나와 있죠, 그치? 자, 얘가 조금 여기를 넘어왔기 때문에 얘를 조금 더 옮길게. 야, 여기 설명 잘 들어야 돼. 자,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와 불순물 반도체가 있어. 어느 게 더 좋은 거야? 순수? 아니야. 자, 보통 순수한 게 좋잖아, 그치? 얘는 불순물이 좋은 거야. 뭐냐면 순수 반도체는 생각보다 전류가 잘 안 통해. 그래서 일부 불순물을 섞어서 전류가 더 잘 통하게끔 반도체를 변화시켜 준 거야. 알겠지? 그래서 누가 더 좋다고? 불순물. 자, 불순물 반도체에 뭐가 있다? N형과 P형이 있다. 여기 밑에 써준 거야. 자, 그러면 N형은 뭐의 약자? 네거티브. P형은? 또 영어 안 되나? 얘 네거티브. P는 포지티브. 무슨 뜻이냐? 얘는 마이너스가, 얘는 플러스가 전하를 운반해 준다. 이 뜻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거기 순수 반도체 볼게. 자, 순수 반도체는 자, 원자과 전자가 몇 개래? 4개래. 자, 14족에서 형성이 되는데 자, 14족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라고? 자, 4개. 자, 대신 14족 모두 다 반도체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규소와 누구만 사용한다? 저만음만 사용한다. 외워주면 돼. 자, 얘네 일부 불순물을 섞어서 뭘 만든다고? N형과 P형을 만들어주는데 자, N형은 어떻게 섞어준 거냐? 14족에 15족을 섞어준 거야. 자, P형은 14족에 13족을 섞어준 거야. 자, 너네 화학 테스트에서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 8개를 채우려는 성질을 뭐라 부른다고? 비활성. 뭐라 부른다고? 옥텟 규칙. 자,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 8개를 채우는 성질을 뭐라 부른다고? 옥텟 규칙. 8전자 규칙. 8개를 채우는 게 제일 안정한 거야. 그러면 8개 이상 넘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얘를 봐봐. 14족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4개고 얘는 5개잖아. 몇 개야 그냥? 9개지? 8개를 넘어가잖아. 그치? 그래서 이 한 개가 남아도니까 얘가 자유전자 역할을 해주는 거야. 마음대로 다니게. 그럼 전기가 더 잘 통할 수 있겠어? 없겠어? 통할 수 있겠지? 그러면 얘를 봐봐. 14족에 13족을 섞으면 자, 바깥에 전자가 몇 개야? 7개밖에 안 되네. 8개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 한 개가 어떻게 돼? 부족하지. 그 부족한 곳이
누구의 역할이냐면은 양봉의 역할이 되는 거야. 자, 부족한 곳이 양공, 플러스를 띄는 구멍이다. 뭐라고? 플러스를 띄는 구멍, 양봉의 역할을 해줘.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설명 잘 들어. 자, 전자가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가 전자가 없는 구멍이 있네. 이 구멍을 뭐라 부른다고? 뭐라 부른다고? 양공. 왜 양공이냐? 자, 이 양공으로 전자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니? 들어올 수 있잖아. 구멍인데 비어있어. 얘는 빈 공간이야. 그럼 전자가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 없어? 이동할 수 있잖아. 자, 전자가 이동할 수 있으면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해. 자, 중학교 때 배웠어. 전자의 이동은 무슨 극에서 무슨 극?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 전자와 반대로 이동하는 게 뭐야? 전류지. 전류는 무슨 극에서 무슨 극?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래서 이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 전류는 이쪽으로 흐르는 셈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전자의 이동으로, 자, 전자가 이동을 했어. 자,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 그랬더니 여기 뭐가 생겼어? 구멍이 생겼네. 자, 양공은 이 구멍은 어디로 이동해? 전자가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반대. 그래서 이 양공은 플러스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전자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이야. 자, 여기까지 알아주면 돼. 더 깊이 설명을 안 하니까. 자, 양공이 뭐라고? 플러스 역할을 하는 구멍. 자, 다시 양공이 뭐라고? 플러스 역할을 하는 구멍. 자유전자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해?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됐죠? 그게 어디에서 있다고? P형에 있다. 자, 우선 거기 교재 봐봐. 자, 백업 페이지. 자, 순수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 4개, 거기서 나 14조. 그리고 규소 점안으로 써져 있을 거야. 자, 순수 반도체에 불순물을 첨가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도핑, 동그라미. 자,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게 만들어준다. 자, 밑에 그림을 보면 순수 반도체는 자유전자가 매우 적다, 거기 줄. 그래서 생각보다 전류가 잘 안 흐른다. 근데 N형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 5개인 뭐를 첨가했어? 인을 첨가, 형광펜. 자, 15종을 섞었는데 그 중에 인을 섞은 거야. 그랬더니 8개가 만족되고 뭐가 남았어? 전자 하나가 남았어. 걔가 누구 역할? 자유전자 역할. 이게 네거티브형 반도체가 된다. N형. 자, P형 반도체는 자, 규소에 원자과 전자 3개인 뭘 섞었어? 붕소를 섞었어. 거기 줄. 그랬더니 한 개가 부족해. 그래서 빈 자리가 생겼네. 그 빈 자리를 뭐라 부른다고? 양공. 누구의 역할? 플러스 역할.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리고 거기 그림에도 빈 공간 보여? 자, 거기 그림도 볼 줄 알아야 돼. 여기 전자지만 이렇게 해놓은 거는 양공이야. 됐나? 그래서 양공이 자유전자 대신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것을 무슨 형 반도체라고 부른다? P형인 반도체를 부른다. 자, 정확하게 말하면, 자, 잘 봐. 이게 표현이 좀 어려우시거든. 자, N형은 자유전자가 많고 P형은 뭐가 많아? 양공이 많아. 그러면 N형은 양공은 없어? 또 이렇게 말하면 틀려. 자, N형은 자유전자가 양공보다 많은 거야. 그럼 P형은 양공이 자유전자보다 많은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어. 하은아,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는 자유전자만 있고 얘는 양공만 있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게도 표현해 줄 수 있다. 아주 중요해. 자, 여기까지 먼저 필기하고 그 다음에 다이오드의 역할을 보도록 할게. 일시정지. 자, 반도체 종류 중에서 거기 봐봐. 반도체 소자라고 나오고 소자. 자, 거기 표시 소자. 자, 왜? 이거 쳐가지고 살짝
자, 소자가 뭐냐면 부품이야. 부품, 반도체 부품. 그러니까 컴퓨터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반도체에 이용하는 이 부품의 종류에 자, 뭐가 있느냐? 자, 첫 번째가 바로 뭐야? 뭐가 있어? 뭐가 있어? 다이오드. 자, 거기 표시. 자, 형광펜. 자, 중요해, 다이오드. 자, 다이오드가 뭐냐면은 자, 반도체 N형하고 P형을 접합해서 만든 건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접합했으니까 몇 개가 접합된 거야? 두 개를 접합했겠지. 이게 바로 다이오드. 오케이? 그리고 얘 가장 중요한 성질은 뭐냐? 요거야. 정류작용. 무슨 작용이라고? 무슨 작용? 정류작용. 얘는 교류를 증류로 바꿔주는 작용인데 자, 이 교류가 뭐야 너네? 교류. 자, 들어본 적 있을 텐데 자,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방향과 세기가 교대로 변한다. 이게 뭐라고? 교류. 직류는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게 직류거든. 자, 대표적으로 건전지가 있는데 건전지는 거꾸로 끼면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 근데 너네 가정용 전기 있지? 콘센트 이런 데 꽂는 거. 가정용 전기는 자, 너네 플러스 마이너스 확인해야 안 해? 안 하잖아. 뭐야? 교류야. 자, 대표적인 가정용 전기가 바로 뭐다? 교류다. 그러면 이 교류를 다이오드가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직류로 만들어주는데 자, 이 직류는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거야. 그러면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면 어떻게 돼? 한쪽만 남아야 돼. 이렇게. 그러면 이 중간중간 전류가 흘러야 돼? 안 흘러야 돼? 원래는 흘러야 되거든? 원래 흘러줘야 돼. 그래서 원래 흐르게 만들려면 원래 직류는 요거여야 되거든? 이 중간중간을 흐르게 하려면 다이오드 하나가 아니라 다이오드 4개를 접합해서 만들어야 돼. 4개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돼. 그게 바로 어댑터야. 어댑터 들어본 적 있어 없어? 노트북 같은 데 어댑터 있잖아. 걔는 다이오드 4개를 이용해서 이 중간중간을 붙인 거야. 이 중간중간을 붙였어. 그리고 얘를 또 일정하게 만들려면 또 다른 뭐 축전기나 뭐 이런 걸 더 사용을 해주면 돼. 그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근데 다이오드 하나를 가지고는 얘로밖에 못 만든다. 이 그림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이걸 뭐라 부른다고? 이걸 뭐라 부른다고? 정류작용. 자, 정류작용의 방향은 P에서 N형으로만이야. N에서 P는 흐르지 않아. 자, 무슨 소리냐면은 자, 얘가 PN이 있고 얘가 NP가 있어. 자, 이렇게 회로가 있다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회로가 나와. 자, 긴 게 플러스야, 짧은 게 플러스야? 설명. 집중해서 들어야 돼. 자, 긴 게 플러스야, 짧은 게 플러스야? 긴 게 플러스야. 짧은 게 마이너스고.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돼. 오케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럴 때 봐봐. P에서 N으로 전류를 흐르게 하면 얘는 통해. 그러면 여기 전구를 달아놓으면 얘는 전구가 불이 들어와. 근데 얘는 이렇게 되면 N에서 P로 가게 되지, 그치? 그러면 전류가 안 통해. 그러면 이쪽 전구는 불이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자, 다시. 자, 다이오드는 어디에서 어느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른다고? P에서 N. 외워야 돼. 뭐라고? P에서 N. 반대쪽은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 그리고 긴 게 뭐다? 플러스다. 전기회로 나왔을 때 다 헷갈리지 말고. 알겠지? 자, 대표적으로 뒤에 문제를 잠깐 볼게. 자, 문제. 자, 문제를 잠깐만 볼게. 자, 어디가 있냐면은 내가 여기 없던가? 이 책에는 없나 보다. 있다. 자, 111페이지. 자, 111페이지. 자, 111페이지 요 문제를 볼게. 요 문제. 3번, 2번 문제. 자, 보여? 2번 문제? 봐봐. 자, 2번 문제는 밑에 어떻게 되어 있어?
자, 다이오드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 보면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얘를 연결할 거냐, 얘를 연결할 거냐 그 차이인 거야. 자, 얘를 연결하면 이쪽이 플러스고 얘를 연결하면 이쪽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되는데 한쪽으로만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근데 X하고 Y가 뭔지 뭐 힌트가 주어지면 N형인지 P형인지 고르면 되지. 문제 속에 힌트가 있는 거지. 오케이? 자, 무조건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야 된다고? P에서 N으로 흐른다. 그쵸?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 이걸 뭐라 부른다고? 정류작용. 뭐라 부른다고? 정류작용. 자, 그래서 다이오드의 아주 중요한 성질이고, 자, 그 밖에 또 뭐도 있냐면은, 자, 스위치 작용이 있어. 자, 이거는 이제 별개로 보는 건데, 스위치는 뭐냐면 흐를 수도 있고 안 흐를 수도 있고 껐다 켰다 하는 거. 이게 스위치 작용. 자, 됐죠? 자, 두 번째. 자, 발광 다이오드가 나오는데, 자, 여기 발광 다이오드잖아. 자, 발광 다이오드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불러? LED. 뭐라 불러? LED. 자, LED는 거기 봐봐. 자, 전류가 흘렀을 때 빛이 방출되는 소자인데, 자, 색깔이 뭐에 따라서 틀리다고? 첨가하는? 형광펜. 자, 색깔이 뭐에 따라 틀리다? 첨가하는? 뭐라고? 첨가하는? 원소에 따라서 외워야 돼요. 자, 그 다음 OLED. 거기도 표시. 자, O자가 붙으면 유기물 발광 다이오드야. 자, 다이오드를 유기물. 자, 유기물이 뭐가 있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같은 탄수화물이 유기물이야. 그 유기물을 이용해서 만든대. 자, 우리나라가 또 이거 잘 만들고 있거든? 자, 이걸 만들면 뭐가 중요하면은, 자, 너네 디스플레이. 자, 디스플레이가 뭐지? 디스플레이.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디스플레이. 화면. 자, 핸드폰 화면, TV 화면, 노트북 화면, 디스플레이. 얘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휘어지게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얘를 이용하면 나중에 핸드폰도 손목시계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어. 이게 바로 뭐다? OLED. 뭐라고? OLED. 옛날엔 주관식으로 많이 나왔어. 유기 발광 다이오드, 형광펜으로 표시. 자, 얇고 가벼운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얇아서 휘어지게 만들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 자, 트랜지스터. 자, 트랜지스터는 말 그대로 자, 세 개의 반도체를 접합해서 만드는데 얘는 PFP형이 있고 자, NPN형이 있어. 자, 쟤는 N형과 P형만 이용해서 만드는데 얘는 세 개씩 접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되고 이것도 돼. 자, 얘 가장 중요한 성질. 얘는 어려워서 내용이 빠졌어. 옛날 고1 애들은 배웠어. 자, 뭐냐? 자, 여기에 형광펜. 자, 트랜지스터의 가장 중요한 성질 뭐라고? 자, 소리를 크게 한다든가 빛을 밝게 한다든가. 자, 너네 뭐 전등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빛 크게 하는 거 있잖아. 라디오 같은 경우 보면은 소리를 크게 만드는 거 있잖아. 그치? 그렇게 소리나 빛의 세기를 변화시키는 걸 뭐라 부른다고? 증폭작용. 이 바로 누구다? 트랜지스터. 또는 스위치 작용. 껐다 켰다. 스위치 작용. 자, 이 두 가지 형광펜 외워야 돼. 그래서 거기 보면은 세 개로 결합이 되어 있네. 그치? 자, 이 모든 것을 한 자리에 모아놓은 걸 뭐라 불러? 뭐라 불러? 집적회로. 자, 집적회로는 옆에 사이드 봐봐. 뭐하고 뭐가 있대? MCU와 MPU가 있대. 뭐하고 뭐가 있다고? MCU와 MPU. 자, 요즘에 막 되게 복잡한 애들이 많아서 자, 뒤에 또 맨 뒷단원에 인공지능이 또 나와요. 거기 뭐 얘네들 이름 나오기 시작하거든. 뭐 마이크로 컨트롤러랑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 센서 뭐 이런 이름이 나오는데 나도 잘은 몰라. 근데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이 워낙 발달돼 있어서 컴퓨터가 그냥 컴퓨터 역할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센서와 결합된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야. 자, 이러려면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 같은 여러 가지 부품을 굉장히 한 자리에 모아
모아서 여러 가지 복합적 기능을 만들어줘야 돼. 그것을 바로 뭐라 부른다고? 집적회로. 뭐라 부른다고? 집적회로. 자, 그 다음에 사이드의 맨 위에 볼게. 자, 반도체 소자의 제조에 사용하는 웨이퍼라는 게 있어. 자, 형광펜. 자, 요즘 TV에도 웨이퍼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뉴스 같은데. 웨이퍼. 우리가 웨이퍼 하면 뭐야? 종이 이런 뜻이잖아. 아니야? 자, 종이처럼 얇게 만들어서 그 위에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 걸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 거기 봐봐. 웨이퍼 위에 전자 회로를 그려서 반도체 소자를 만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웨이퍼의 재료가 뭐야? 규소야. 거기 좀 규소. 그래서 규산형 광물에서 얻은 건데, 보통 뭐 흑음모 같은 걸 많이 써. 어디서 나 흑음모. 다 배울 내용이야. 흑음모. 야, 중학교 때 배웠잖아. 흑음모. 등등을 사용한다. 자, 다시 웨이퍼로 사용하는 게 뭐라고? 규산형 광물. 규소하고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됐죠? 정류작용이 뭐라고?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거. 증폭작용은 크게 만드는 거. 용어 익혀야 돼. 자, 그 다음 페이지. 다 끝났습니다. 자, 지금 되게 쉽게 나온 거야. 나머지 내용, 어려운 내용 지금 다 뺐어. 자, 물질의 정기적 성질의 활용은 뭐냐면은 도체, 부도체, 반도체가 원래 같이 어떤 제품에 다 쓰이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걸 너네가 골라주면 되는데 생각보다 어렵다. 자, 거기 태양전지 봐봐. 자, 태양전지는 당연히 반도체를 사용해야 돼. 다이오드를 사용해야 되거든. 자, 이 태양전지에 사용되는 것은 도체야, 부도체야, 반도체야? 자, 반도체지. 근데 태양전지 표면은 강은아 뭘 사용한대? 자, 지금 선생님이 어디 설명하고 있을까? 자, 어디 설명하고 있을까? 여기로 내려갔어. 사용. 자, 태양전지 표면은 뭘 사용한다고? 강은아 뭘 사용한대? 부도체인 유리를 사용한다. 빨리빨리 따라와. 오케이? 그래서 표면 코팅제는 부도체, 태양 전지 자체는 뭐야? 반도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시에 사용하고 있으니까 뭘 이야기하는지 잘 봐야 돼. 자, 맨 끝에 보면 전선은 뭘 사용해? 전선은 뭘 사용해? 도체를 사용해. 전류가 통해야 되니까. 근데 걔의 피복, 걔를 감싸고 있는 건 뭐야? 부도체지. 우리 감전되면 안 되잖아. 그 다음 LED는 반도체. 어디야? 선생님 지금 어디 설명하고 있어? 오른쪽 맨 끝 사용하고 있잖아. 자, 이런 식으로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자, 이건 더 이상 설명 안 할게. 그래서 여기까지 필기하고 문제를 잘 풀어보도록 할게. 그냥 꺼도 되는 거죠?